갑질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씨가 불법 의료행위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연예 매체는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불법 의료 증거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지금까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며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박 씨를 고소하고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썼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공갈 혐의로 이들을 맞고소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면서 내년 방영을 앞둔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박나래 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우 조진웅 씨는 소속사를 통해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고교 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1시간 만에 나온 입장으로 성폭행 의혹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출연한 차기작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조진웅 씨 주연의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은 이미 촬영을 마치고 내년 방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 씨가 핵심 배역을 맡아 편집이 어려울 뿐더러 사전 제작으로 대체 배우를 찾아 다시 촬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재 방송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이은 폭로에 방송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 씨는 의혹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은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방송된 예능 구해줘 홈즈와 나 혼자 산다 역시 별도의 편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최근 연예계를 둘러싸고 유명 스타들을 겨냥한 각종 의혹과 소문이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부터 조폭 연루설, 과거 소년 보호 처분 의혹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슈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하는 등 지금 갑질 의혹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네.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또 이 사건의 흐름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압류를 한 이유는 손해배상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라는 건데요. 그 명분과 이유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폭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술잔까지 던졌던 그런 측면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인 기획사의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업무와 사적인 그런 지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인데 사적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안주 심부름을 하게 했다든지 또 자리가 끝나게 되면 뭐 뒷정리를 시켰다든지 또 이 병원에 이 예약을 대리로 한다든지 처방을 또 대리로 해오게 하는 등 그런 사적인 것을 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박나래 씨의 가족 일을 또 시켰다라는 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24시간 대기하는 그러니까 거의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았다라는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비 정산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진행비 정산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는 뭔가 이제 식재료를 음식을 만드는 데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미정산해줬다라는 지적을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또 그걸 이제 건물을 가압류 신청하는 그런 수순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경찰은 입건을 했습니다, 박나래 씨를. 그래서 아까 술잔을 던졌는데 거기에 이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상해죄 적용 여부를 보고 있고 또 대리 처방, 대리 예약 같은 경우 의료법 위반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보고 있고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대중문화예술 발전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 입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나래 씨 측도 이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뒤에 추가 금전을 요구했고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도 이 전 매니저들의 허위 보고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명의 전 직원들이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그만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요구했다. 그 매출액 기준으로 10% 정도를 요구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는 문제도 원래 이 1인 기획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설립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동안 쭉 등록이 안 됐었는데 등록이 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퇴직한 직원들이 지연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연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이제 이후에 이제 밝혀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예. 고의냐, 아니면은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또 밝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도 또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회사 자금을 좀 사적으로도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도 고발을 했고요. 또 전 남자친구와 관련해서 허위 지급 내역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박나래 씨 측은 오히려 직원들이 전 매니저들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맞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 일단 이제 박나래 씨 개인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다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로 이제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남자친구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가지고 약 한 4,400만 원의 그런 월급을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거고, 또 남자친구의 전세 보증금을 위해서 3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그게 회사 계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기획사에는 그게 이제 개인 거 같지만 사실 분리를 정확하게 해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한 거거든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박나래 씨 측은 좀 부풀린 거다. 부풀렸다는 의미는 아예 소지가 없는 거냐. 지급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식 직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월급 형태로 주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어머니를 이제 공동대표로 이렇게 등재를 해놓고 근거 없이 매월 돈을 지급을 했다. 월급을 지급했다. 그리고 경비처리 물품 등 주택관리비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한 최소 1억 원 정도를 사적으로 또 박나래 씨가 이용했다라는 새로운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전방위적으로 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지적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진웅 씨 관련 이슈인데요. 학창 시절에 소년원에 다녀왔고 강도, 성폭행 등 준범죄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게 과거 행적을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한 거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만큼 네. 파장도 큰 것 같아요. 사실 일단 학교 폭력과는 또 다른 스케일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부터 댓글들이 있었던 상황 이번에 이제 매체가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이제 대형 드라마가 지금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 이슈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진 그런 출신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진이라는 건 결국에는 학교 내뿐만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학교 폭력 내부적인 문제도 포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일정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도 음주운전 지적이 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허 취소가 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폭행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은
밝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사건이고 그때는 사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까 이제 김호중 씨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사고가 나면서 그리고 은폐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이런 약간 복합적인 어떤 요소가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복귀작과 함께 좀 맞물려가지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이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는 무관하다고 좀 선을 그었는데 대중들이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조진웅 씨 측에서는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일부 인정하면서 이제 어떤 사주의 뜻을 이제 밝힌 것으로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적이 됐던 부분은 예전에 그 조진웅 씨가 어울렸던 그런 무리들이 차량을 절도를 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건 이제 일부 지적입니다만 그 안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에 연루가 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절반 이상을 창시자를 소년원 보호 처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진웅 씨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서 성폭행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같은 무리를 지었을 경우에는 네. 같이 있거나 어떤 공모나 이런 연루점만으로도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성폭행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현실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논란이 터지면서 또 관심을 모았던 게 두 번째 시그널 2 방영 여부였습니다. 이미 촬영도 모두 마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조진웅 씨가 이 드라마 안에서 정의로운 형사 역할을 맡았잖아요. 그만큼 좀 여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좋은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나 스타들이 이런 이제 측면에서 약간 붕괴적인 어떤 측면의 어떤 다른 모습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만 영화죠. 영화 암살 2015년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독립운동가로 나와요. 직접 의로운 예. 그런 투쟁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도 드라마들에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시그널이고 여기서 이제 정의로운 형사 역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 2017년에도 대장 김창수에서 김구 선생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2019년에도 블랙머니에서는 정의로운 검사 역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독립운동 행사나 이런 일정들에도 굉장히 많은 또 사회적 활동까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그널2가 정의로운 형사 역을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과거의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 과거의 부분들을 조금 문제 제기하고 공론화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전혀 몰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미디어를 통해서 알았던 이미지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뭐 그냥 단순히 조연 역할이 아니고 핵심적인 주축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제작사와 방송국도 좀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숭숭한 연예계 소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그맨 조세호 씨가 조직폭력배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좀 반복적으로 게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능인들 같은 경우는 참 힘겨운 게 지역 행사도 많이 하고 또 평소에 이제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의도와 이제 경제적 이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당한 어떤 일에 연루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된 부분은 조직폭력배와 친분 의혹이 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게 홍보까지 했고 같이 술을 마시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냥 저 복이 아니고 국내 최대의 불법 자금 세탁 관련 인물이다라는 것이 뭐 지적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근데 뭐 술을 먹거나 이제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어떤 자리였고 어떤 일을 위해서 올렸으며 또 그 선물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봐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국내 최대 불법 자금 세탁 관련 인물이다. 국내 최대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냐는 것도 사실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억울한 그런 의혹 제기는 아닌지는 일단 끝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세호 씨 측은 이 거론된 인물과 단순히 아는 사이일 뿐이고 이게 개인적인 추측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는데 앞으로 이 사건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조세호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정황상의 어떤 분위기를 전하는 제보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뭐 공모나 어떤 행위가 등장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 비평 정도, 인상 정황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데미지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당연히 또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활동상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인물을 알고 계실 때는 네. 무조건 같이 동급으로 여겨셔가지고 제기를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인물들과 어울릴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건지 왜 이런 식으로 같이 규정을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뭐 안 된다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를 하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정의감의 차원에서 좀 제기를 하시다 하더라도 본인과 또 사회 전체의 어떤 상생 방안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예. 고민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떤 인물과 그냥 친분이 있는 네. 것과 또 어떤 행위를 같이 하는 건 몰라서 다른 할 수도 거니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저는 대중예술인들은 우리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힘들 때 또 웃음도 주고 감동도 주잖아요. 근데 최대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또 반성의 기회도 주고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지 이걸 이분법적으로 딱 접근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좀 K컬처 시대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 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박 씨 외에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최근 폭행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